한일 정상회담 뉴스를 보면서 수정판, 일본을 알면 한국이 보이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하여 멀고도 가까운 이웃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한일 사이는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의 한일 관계는 무척이나 멀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지요. 그래서인지 뉴욕에서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마주 앉아 회담을 하였다. 이 뉴스가 모두 잠들고 있는 이른 새벽에 긴급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이 회담하는 것은 무려 2019년 12월 아베 전 총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담을 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회담에서 서로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앉아서 정식적으로 회담을 하는 것이 무려 2년 10여 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마 아베 씨가 고인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무엇을 해결하기보다는 자주 만나 대화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이웃입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사이는 서로 가깝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유를 지키는 가까운 이웃이라며 일본과의 관계 증진을 원하는 윤 대통령의 뚝심이 빛을 본 것이 이번 회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일 관계, 특히 양국 정부의 태도를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를 자주 보게 됩니다. 우여곡절도 무척 많았습니다. 만나기로 하였다. 만날 계획이 없다. 하며 우리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하였지요. 늘 한국 정부가 무엇인가를 하고 일본이 당했다.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요. 키시다 총리 역시 취임 초에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는 한국에 대하여 강경한 태도를 원하는 사람들이 큰 목소리를 내고 또 자주 뉴스에 등장하고 있지요. 그래서인지 한일 간의 관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보수적인 일본인들의 마음을 읽기 바쁜 허약한 정치인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 시간으로 2022년 9월 21일 한일 정상이 만났다는 뉴스를 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시 회담하자는 말이 양쪽 사이에 있었구나. 한국만이 한일이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인 발표를 할 이유가 없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그동안 종종 있어 왔던 일이지요. 한국 국민들은 일본 정부와 정치가들의 이러한 태도가 전혀 납득하지 어렵겠지요. 한국인에게는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요. 옆집에서 너무 질질 울어대니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이 만나주었지. 일본 국민의 앞에서는 이러한 식의 연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담 결과가 좋지 않아도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하여 만나준 것이기에 어떠한 결과에도 비판적 받을 일은 많지 않겠지요. 이것은 바로 일본인들의 처세술과 말버릇에서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검은색일 수 있고 또 흰색일 수 있어요. 하여튼 어느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하는 습관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자주 벌어지는 것이지요. 또 눈치 보아야 할 곳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주변 공기의 흐름을 읽고서 언제든지 발을 빼기도 하고 또한 앞으로 나아가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원래 국제관계가 다 그런 것이지요. 언어가 같고 뿌리가 같은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의 관계는 늘 평탄할 것으로 보이겠지요. 하지만 한일 관계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끔은 서로 긴장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동안 일본 측에서는 이란 정상회담에 대하여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에 강한 항의를 전했다는 외무 대신의 말도 보도되었습니다. 키시다 총리 역시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요. 신문에서는 한국 정부가 너무 성급하였는가 하는 반응도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일은 늘 있어 온 것 또한 사실이지요. 옆집 사람 만나는데 격식을 차려야 합니까? 결혼이나 초상 같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서로 평상시의 복장으로 웃고 만나고 이야기하지요. 또한 스쳐 지나가는 일도 자주 일어나고요. 왜 한일의 이웃 관계는 늘 복잡하게 꼬이는 것일까요? 왜 간단하고 알기 쉽게 진행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때린 사람은 곧 잊어버리지만 맞은 사람은 두고두고 기억한다. 이처럼 일본은 언제 그랬냐는 듯한 태도입니다.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하여 화가 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한국은 과거의 역사를 극복하고 일본과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는데 말입니다. 올해 2022년은 중국과 일본이 관계 정상화를 시작하여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72년 9월 타나카 총리의 노력에 의하여 중국과 관계 정상화를 시작하여 5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일본에게 어떠한 피해 보상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인들도 자신들보다 작은 나라 일본에 당했다는 창피한 과거이었지요. 일본은 최근까지 원조금이란 명목으로 중국이 필요로 하는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성의를 중국에 보인 것이지요. 중국인이 개인적으로 일본의 재판에 승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측에 어떠한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재판관은 중국인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사이는 한국과 일본의 사이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토 문제와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청산을 위하여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빠진 사람이 아직 아프다는데 오래전 일이야, 이미 끝난 일이야 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 아픔만 기억하려고 하십니까? 과거의 한을 스스로 씻어내고 또 극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한은 스스로 씻어내지 않으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하여 일본의 젊은 이들은 역사의 저주 혹은 저주받은 이란 관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머리 아파,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란 관계는 틀렸어 라는 말도 들립니다. 한마디로 포기하였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 있어서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일본의 실력과 존재를 인정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일본은 조선통신사 시절의 일본이 아닙니다. 지금은 중국에 밀려 3위인 일본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었습니다. 이제는 해외에 투자하여 벌어들이는 이득이 수출하여 버는 이득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한국에서는 큰 뉴스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담당자들은 여러 계산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나라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로부터 협력하자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에서 말하는 견제구라 할 수 있는 역습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미국에 뒤통수 맞았다, 미국 대통령이 대신했다 라는 류의 영상들이 보이더군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냉철하게 사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제구에 해당되는 위기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한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 국민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실력도 좋고요. 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서로 싸우면 한국의 미래는 장담하기 힘들겠지요. 한국 국민들은 미국인이 경쟁의식을 가질 정도의 나라가 되었다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선진국들과 경쟁하여 선진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일본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은 경제력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력이나 국제 외교에서는 아직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요. 한국은 더 이상 1960년대와 70년대의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을 보세요. 옛날의 동맹국이 아닙니다. 한국 회사들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한편으로는 한국 상품들에 대하여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은 일본과 미국 사이의 무역협상의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일본과 미국은 통화 가치에 대한 협상을 합니다. 그 후 엔화 가치는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거품 경제가 시작됩니다. 거품 경제 후에는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이라는 말만이 들려오는 상황이지요. 한국에 있어서 일본의 이러한 흐름은 매우 훌륭한 참고용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한일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혹은 다른 여러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윈윈하는 외교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지혜롭고 또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일본을 알면 한국이 보이고 한국을 알면 일본이 보인다. 제12회 한일정상회담 뉴스를 보면서 영상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